서울시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또 재지정을 이유로 한강벨트라 불리는 마포구,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처음으로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우리 또 김인만 대표님 특유의 직설적인 어떤 분석과 전망이 막 기대됩니다. 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왜 이렇게 자꾸 오르죠? 집값 치솟고 매물은 거두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관련 공약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네. 구체적으로 지금 기조가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네. 후보 시절에 예. 했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네. 되면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과도하게 세금으로 규제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방지하고 공급으로 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만으로 해결할 거야라고 보면 안 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은 10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금 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세금 규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추가 강화되는 세금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이지 예. 그걸 안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재명 랠리가 시작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랠리가 시작되면 괜찮은데 부동산은 사실 좀 문제가 되잖아요. 앞서서 이제 우리 이준우 소장님께서 급히 먹은 떡은 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은 이게 위가 크거나 소화제를 잘 먹어서 올 6개월 동안 급히 먹었는데도 체하지도 않고 지금 계속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남다른 위장을 갖고 있는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이 크네요. 근데 네. 상승률을 보게 되면 너무 가팔라요. 이번 주 6월 9일자 이제 조사 결과인데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0.2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가 0.19%고요. 토지거래가 구역 이제 확대 지정되고 한 달간은 좀 조용했는데 예. 다시 5월부터 또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허제라는 게 그게 집값 오르는 걸 막아보겠다고 나온 정책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항상 더 올라요? 정책으로 집값 잡았으면 옛날에 다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쉽지도 맞아. 않는 거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살 수가 있고요. 허가가 나오고요. 네.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 집을 꼭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집을 팔고 그 집에 입주하면 됩니다. 예. 그냥 불편한 규제이지 예. 못 사게 하는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속보로 지금 화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이란 선제 공습과 관련해서 트럼프 이제 강요회의를 소집했다라는 CNN 보도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조금 뭐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막, 어젠가요, 네. 그저께인가요? 그 뭐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에 다 철수시키고 철수시키고 뭐 바레인이나 예. 그쪽에 중동 지역에 이제 필수 인력이 아니면은 철수하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길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신호였던 거죠. 맞아요. 예. 자,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4월 대비 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이게 분양 뭐 받았던 사람들이 입주를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입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 안 할 분위기다. 그러니까 안 할 건설업체들한테 분위기다.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입주 많이 안 할 것 같아. 입주 잘할 것 같아를 조사한 게 이 결과인데 네. 6%포인트 떨어졌다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앞서서 뭐 이게 급히 먹은 떡 체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입주를 안 하냐라고 그러게요. 하는데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 우리가 예. 전국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은 0%입니다.
서울도 서울만. 한강 벨트만 뜨겁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전국이라고 한다면 네. 지방이 더 많은데요. 그러네요. 미분양도 많고요. 아. 경기 침체 우려에 일단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집이 안 팔리니까 입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60%대, 서울 수도권은 80%대니까 전혀 다른 지역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나? 같은 대한민국인데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괴리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던데 장차관 네네. 제가 김인만 대표님 이 부동산 정책 추천. 주무부서에 그쪽으로 추천하면은 잘 해내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자리 가면은. 아, 그런 자리 가면은요. 네. 일단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이런 자리 줄이 너무 깁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정책 갖고 해결될 것처럼 이미 됐죠. 이런 식의 아주 속 시원한 비평은 잘해 주시는데 네. 그래 앉혀 드릴게요. 앉혀 드리면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 가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솔직하시네요. 네. 네. 이거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정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순 임금이 온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 경기 침체, 저성장으로 불안하니까 똘똘한 지역을 찾고 있는 현상에 입주 물량 부족에 뭐 모든 현상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함의 상징이 강남 집중 현상으로 지금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지금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아라는 마음을 안심시키기에는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공급을 많이 공급해주면 되는데 주택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람은 없고 들어와서 살 사람 없는 지방에만 공급이 늘던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사실은 서울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수요가 과잉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지방에서도 서울 또 모든 자금이 다 서울 한강벨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하고 자본을 분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1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풍선 효과도 있는 풍선 거고요. 효과. 일단 강남 3구, 용산구가 크게 올랐는데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요. 예. 일단 같은 집에서 형님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 동생도 따라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키가 커지면 동생도 따라서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들이 그나마 똘똘한 지역인 성동, 마포, 강동, 뭐 동작 이런 지역들로 지금 열심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평균이 15억이라고 해서요. 15억원 들고 현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집 살려고 하면 마음에 드는 못 집들은 한 산다는 25억 정도 합니다. 평균.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75점이면 엄마 나 75점 맞아서 야단 맞습니다. 95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15억이면 실제로 역세권에 학교가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한 25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 84입니다. 마포구 성동구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참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네. 마포구 마포구에 그래 공덕 사거리에서만 보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마포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뭐 신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예. 또 구축 아파트들은 또 뭐 10억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마포구하고 높다. 성동구가 또 이제 집값이 또 떠요. 네. 그러면 김인만 대표님 보시기에 또 저 같은 필부도 그냥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서울시는 다시 또 토호제 또 끄집어내겠네요. 그 두 지역에. 지금 서울시는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사실은 카드가 없습니다. 토호제가 효과가 있어서 지정하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은 올라가는데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토지거래가 구역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한다는 건데 아니 효과도 없는데 그냥 냅두지 왜 그걸 뭘 자꾸 지정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일단 야단 또 치고요. 뭐 방문도 걸어 잠그고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일단 야단을 치고 애가 방에서 안 나오면 공부하는 줄 공부하겠지라고 이제 알죠. 생각을 하는데 애는 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딴짓하고. 실제로 부모하고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데 부모 마음은 그래도 규제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속이 이제 천불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르게 이끌어야 되니까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역효과, 풍선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 묶인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려는 사람들이 다시 매물을 걷어들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성동구 쪽에서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지정이 됐는데요. 네. 일단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집에 입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매물이 줄어듭니다. 네. 매물은 줄어드는데 사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풍부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한 달 숨고르기 하다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데 마포, 성동 지역들 토지거래구역 지정하면 역시 한 달 주춤하다가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규제가 만능은 아닌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는 게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 대표님. 네. 작년에 저희 요 부동산 요 코너에서 자주 언급됐던 게 이제 로또 청약. 네. 로또 청약 뭐 그런 그거였는데 이제 그러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 네. 또 이게 또 그저께부터인가 10일부터 11일부터입니다. 시행됐다고요? 시행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또 청약 소위 말하는 요 줍줍 이거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졌다. 맞습니까? 네네. 이게 뭐 작년에 300만 대 1 동탄역에 있는 예. 롯데캐슬 아파트가 300만 대 1이 나와서 예. 이제 저도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300만 대 1은 안 되더라고요. 한번 기대해봤는데 그런 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로또와 같은 확률인데 저는 이게 평행 이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023년 이전에는 이제 원래 규제를 했습니다. 원래 무주택자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줍줍 청약이 가능했는데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이 나면서 네. 미분양 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2022년 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규제를 풀면서 이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그때 결국 둔촌주공 살리려고 풀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둔촌주공 뭐 이변 구하기 네, 하면서 네, 네, 다 네. 풀어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시 묶었잖아요. 첫 번째 묶고 나서 시작하는 단지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번에 4개 단지 로또가 또 나오는데 하필이면 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묶을 때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풀 때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번에 4개 물량이 나오니까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요건이 안 돼서 못할 것 같고요. 한번 무주택자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도전한다 하더라도 그 당장 7월 달부터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이것도 좀 대출에 있어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죠. 이게 대출 받을 때 이미 예.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대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미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는 30억이 넘었거든요. 예, 예. 30억 아파트 분양받는데 대출 한도 좀 줄어든다고. 이게 로또거든요. 분양가가 13억대였습니다. 저 같으면 대출 한도 안 나오면은요. 예. 우리 앵커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서라도 아, 어떻게든 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끌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 거지 설마 이걸 기대하고 미리 돈 빌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첨 문자 받고 돈을 네. 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우리 김 대표님 답변이 짧아서 그러나 우리 작가가 준비해 준 질문은 다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뭐 다른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잖아요. 네. 집값은 올라가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다시 네. 살아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 글쎄. 네. 세금 규제 안 해.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카드가 나올까? 앞서서 이제 국토부 차관 주재로 TF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나올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나온다면 서울시가 먼저 토지거래구역을 확대 지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나왔던 얘기가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이미 6월에 장관 인선이 끝나기 전에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그래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나오고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 결과를 지켜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 규제입니다. 세금 규제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대출 규제, 뭐 15억 이상 대출을 막는다든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카드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인데요. 종합부동산세 다시 올리고
문재인 정부가 실수했는 게 출구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양도세도 올리게 되면서 예. 최고 세율이 82.5% 되니까 못 팔았잖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중과세 유예입니다. 그거를 내년부터는 중과세 할 테니까 빨리 팔어. 종부세 올리고 압박하고 출구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마지막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